추악한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건 한 대학생 추적단의 끈질긴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가해자들을 추적해 수사기관에 알렸는데 이 불꽃 추적단을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들이 밝힌 N번방의 민낯을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꽃 소속 대학생 2명이 N번방 잠입 추적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건 닉네임 왓치맨의 블로그에 있는 N번방 홍보글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얻어낸 자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는 사람들은 고단방 주소를 클릭했습니다.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N번방에 수많은 동영상이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1번 방에 뭐 땡땡땡이라는 애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좀 신체를 묘사한다거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몸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하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8개월 동안 N번방에서 숨죽이고 가해자들을 추적한 불꽃은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블로그에서 고단방에서 파생방을 들어간 뒤 인증을 거쳐야 N번방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외 전화번호를 불법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신분을 가리고 가학적인 동영상을 돌려받습니다. 개인 신상을 가리라고 독려해요, 가해자들끼리. 가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죠. N번방 운영자 일부가 검거됐지만 성착취 동영상들은 여전히 N번방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N번방 자료를 자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 기기에. 실제로 성착취 동영상은 1GB가 넘는 압축 파일 형태로 다른 채팅방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는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방을 만들고 운영한 갓갓이라는 인물은 현재 경찰 수사를 피해 종적을 감춘 상태죠. 채널A 취재 결과 갓갓은 잠적하기 직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권을 물려주는 위임식까지 열고 성착취 동영상을 대거 유통시켰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운영자 갓갓이 성착취 영상 공유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고단방에서 위임식을 연 건 지난해 7월 13일.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그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명의자가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도 기숙사 공용망을 쓰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갓갓은 곧 텔레그램에서 탈퇴할 자신을 대신해 N번방 운영권을 넘겼다고 선언했고 켈리라는 인물이 새 운영자로 지목됐습니다.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사람들을 초대할 권한을 마치 물건처럼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 최소 수십 개를 공유했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분산해 보관하려 한 겁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요? N번방 후계자 켈리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지만 갓갓은 잠적 8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 수사가 좁혀지자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20대 남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유서를 남겼던 40대 남성도 보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8살 회사원 A씨는 어젯밤 8시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N번방에서 공유됐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착취 영상 공유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겁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A씨는 음독을 했고 조사 도중 얼굴 색깔이 변하는 증세를 보이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17일 만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 회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시에 가입자들이 대화하고 이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우연하게 엠번방 회원하고 1대1 대화를 하다가 주고받고 그런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청담대교 북단에선 박사방 회원이었던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강에 투신했던 이 남성은 박사방에 입금했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영상을 수천만 원을 받고 판 고등학생 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학생들 중3 때부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회원이었던 16살 고등학생 A군. 중3이던 지난해 9월 N번방에서 유포되는 성착취 영상을 되팔아 돈을 벌자며 같은 중학교 친구 4명을 끌어들였습니다. A군 등 2명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영상을 모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고 3명은 SNS에서 대화방을 홍보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성착취 영상물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챙겼습니다. 희귀도라든가 아니면 자극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걸 분류를 해서 지난 3월까지 이들이 수집한 영상은 15,000여 개. 영상 판매와 입장료 면목으로 3,5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면 스포를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성이 못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그중에 주범격인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까지 수사를 확대해 지금까지 78명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불법 제작된 성적 촬영물은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병규 기자가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됐지만 이제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향후 범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10년도 지금 적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자신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과 관련된 일종의 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보고 다시 수위를 높이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불법 촬영물임을 모르고 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SNS 하다가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처벌이 애매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봤다고 해서 그 형량을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N번방 방지법 관련 남은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슈가 있었는데도 좀 관련한 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 등 남은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얼굴이 공개된 문형욱.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리포트에 나오지 않은 문형욱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욱 씨 왜 그러셨습니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글쎄요, 문형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알기 쉽지 않죠.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른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조주빈, 박사방 조주빈은 그때 이렇게 얼굴 공개되는 과정 때 기억에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본인이 준비한 얘기만 하고 질문에 답변 안 했는데 이 문영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성실하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무섭다는 생각들. 과연 저 사람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걸까? 본인의 행위가 그 피해 여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라는 것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포토 하나 냈으면 되게 얼굴을 가리고 물론 사진은 이미 공개돼 있지만 묵묵부답 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닌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잖아요. 포토라인에 막 그렇게들 많이들 해왔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비칠 정도로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수사를 거치고 공판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 사람의 범행 동기라든지 그런 어떤 실제 속마음 같은 걸 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결국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진술하는지. 네, 평론가님 또 이제 문영욱이 보면은 2018년부터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이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영상을 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본인도 지금 시인한 게 있잖아요. 성폭행 지시한 거 3건.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3건이 전부인지 사실 더 있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공포스럽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보면 그냥 그 평범한 청년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저 청년이 내 옆을 지나가면 제가 위기감을 느낄까요? 위기감 전혀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자라고 느낄까요? 전혀 안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공포스럽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결국 이제 괴물 같은 짓을 해도 이게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류의 범죄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을 끌었던 게 이 문영욱이 취재진의 질문 가운데 하나 이제 조주빈과 어떤 사이냐에 관련 없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무슨 사이인지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는 뭐 이렇게 연루되면 불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일단은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활동 영역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도 사실 공개되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대화했던 공개 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일종의 그런 논쟁이 좀 있었다는 보도는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범죄를 같이 이제 같은 류의 범죄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의 관건이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두 사람의 어떤 범죄를 함에 있어서 공모했을 것 같은 어떤 연결고리까지는 아직은 보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따로따로 아마 범죄를 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영욱을 포함해서 N번방 관련자 4명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들에게도 강력한 좀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형을 받을 사람은 조주빈하고 결국 이 사람 아니겠어요? 문형욱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 몰카 범죄가 아니라 성폭행 지시 혐의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직까지 자백을 하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진 않은데 그 부분이 아마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한 몰카 범죄를 떠나서 성폭행,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이 좀 더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재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런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다양한 N번방 방지법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이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N번방 방지한다는 게 좋은 일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싶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번방 관련해서 이제 추가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야 간에 일단은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22일 아마 이제 본회의 때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적 대화 규제.
그러니까 아니다, 뭐 방통위는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게도 뭐 법적 적용되도록 법제 정비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방통위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지금 보면 누굽니까? 한 사람 지금 해외로 내보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손정우.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해외에서도 그러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데려와서 뭐 처벌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법에 관할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방통위 쪽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지금 최종 조율 과정이니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 N번방 방지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게 뭐 여러 이제 대화방 이런 거를 정부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방통위 측에서는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것 아니다 이런 좀 해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텔레그램 지금 N번방이 개설됐던 텔레그램은 해외에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이게 법이 아무리 입법이 돼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N번방 방지법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 법안 처리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야가 뭐 제대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속보들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 1,300명의 나체 영상을 유포해 제2 N번방이라 불린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29살 김영준.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요청에는 죄송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7개월간 1,300여 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절묘하게 도용하고 소개글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런 사람 같지 않게 소개글을 해놔가지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래서 그걸 속은 것 같아요. 김 씨가 녹화한 영상 속에는 미성년자 39명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한 뒤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남성판, N번방 사건이다. 제2의 조주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고요. 29살 남성 피의자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송치될 때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했어요. 네, 지금 혼자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건, 지금 피해자만 1,300여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김영준 같은 경우가 데이트 앱 등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서 남성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화상 채팅이라고 하죠. 영상 채팅을 강요하면서 여러 가지 이 남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 등을 녹화해서 나중에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협박으로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어갔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을 일으켰던 조주빈과 범행 수법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다 남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속았느냐? 이 김영준 같은 경우가 기존에 다른 어떤 좀
여성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도용해서 본인이 음성 변조 프로그램까지 써가면서 남성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김영준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이고요. 피해자도 많지만 이 해당 피해 영상이 무려 27,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피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싹을 자르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인 김영준이 어떻게 여성인 척을 할 수 있었냐. 피해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굉장히 강요를 했다. 예를 들면 역광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카메라를 최대한 잘 보이게 설치를 하라고 하면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엽기적인 행동들을 지시를 했거든요. 피해자들마다 그 범인이 보내준 영상이 이제 다 다르더라고요. 수만 개의 영상들을 각자 상황에 따라 내보내면서 입모양을 다 따라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김영준은요,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피해 남성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돈이 아닌 또 다른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를 위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7,000여 개의 영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등으로 이제 그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동 그 청소년 7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또 강요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음행을 강요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외국 같으면 이런 범죄가 지금 적용되면 살아서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냥 150년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사실 무기를 선고하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편집 배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이 본인은 얘기를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범도 있으면 꼭 적발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불거진 성범죄 중심으로 남성반 N번방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공범 어떻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까? 네, 이 사건 주범 2명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박모 씨는 40대로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고요. 또 다른 주범 A 씨는 30대로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일면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지인을 소재로 어긋난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을 검색하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한 겁니다. 비슷한 성적 욕망을 가진 공범 3명도 링크를 받고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인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에 다른 여성의 신체가 합성돼 유포됐고요. 박 씨의 텔레그램 방 200여 곳 중 20여 곳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고 방 하나에 최대 50여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명에게 유포됐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보니까 피해자 중에 서울대 동문이 여럿이고요. 또 심지어 미성년자 사진도 불법으로 합성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61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돈을 노렸다기보다는 성적 만족을 위해 벌인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범행이 3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잡을 수는 없던 건가요? 네,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CCTV 장면인데요. 이 추적단 불꽃이 속옷을 미끼로 박 씨를 유인하는 영상 보고 계십니다. 불꽃은 여러 차례 속옷으로 박 씨를 유인했고 경찰은 불꽃의 협조로 박 씨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가 범행한 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검거로 이어진 건데요. 이전에 경찰이 4차례나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의 지적 속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거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검거 시점이 늦어진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민간단체와 언론이 나선 뒤에야 경찰이 뒤늦게 검거에 성공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당장 서울대도 진상규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졸업사진 등이 끔찍한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에 재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범 2명이 서울대 출신인데다 12명의 학교 동문 후배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서울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밝혀진 1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용 이미지 파일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걸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사진 같은 거는 조심해도 찍힐 수밖에 없는 사진이니까 문제 같은 게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카오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적이고 되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음란물에 합성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고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